자, 10월 23일 수업이고요. 지금 앙상블이라고 하는 처리 기법을 살펴보고 있던 중이었고, 지난주에 이제 전반적으로 앙상블 기법이 어떤 유형이 있는지,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첫 번째 방법인 이제 보팅이라는 방법 소개했었어요. 보팅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분석 기법을 여러 개를 이제 적용을 해서 그 중에서 결과가 가장 많이 나온 거를 뽑거나 아니면은 걔네들에 대해서 어떤 확률적인 계산을 수행해서 결과를 뽑거나 이렇게 이 여부에 따라서 하드 보팅과 소프트 보팅으로 나뉜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코드 지난 시간에 이제 구현해 보면서 그럼 이제 어떤 그 학습 모델을 보팅에 참가시키는 게 결과가 가장 좋은가에 대해서 이게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좀 가장 최적의 그 학습 모델을 찾기 위해서 반복문을 통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했었던 분류 알고리즘을 한번 다 돌려봤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정확도가 높게 나오는 상위 한 2개, 3개 정도를 선택해서 보팅에 참가시킵시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방향성을 잡았었고요. 오늘은 이제 배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배깅은 하나의 학습 모델을 베이스로 하는데 어떤 그 학습을 위한 그 데이터가 주어지면은 그 데이터 자체에서 샘플을 또 뽑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모집단이 있고 이 모집단에서 이걸 다 데이터를 수집할 수는 없으니까 임의로 선정해서 이제 표본 집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통계를 한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뭐야? 화면이 멈춰져 있었네요. 자, 모집단이 있고 이 모집단에서 이제 표본 집단을 뽑는다라고 했었죠. 그럼 이 표본 집단을 그 머신러닝한테 넣어줘서 이제 학습을 시키는데 백인 같은 경우는 이 표본 집단에서 샘플링을 또 해요. 이걸 이제 서브 샘플이라고 부르는데 이 샘플링을 해갖고 얘네들을 통해서 이제 각자 그 학습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이제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코드 전개는 이미 사이클 런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막바지에 도달했기 때문에 코드 패턴은 기존의 코드들이랑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오늘 할 배깅 클래시파이어하고 그 다음에 내일 할 랜덤 포레스트 그리고 그 부스팅 방식에서 소개하는 사이클런 기능 거기까지는 별 큰 코드 패턴 차이는 없을 거고요. 이제 그 이후에 그 엑스지부스트랑 라이트잼인가 이제 그 두 가지 방식 같은 경우는 사이클런이 지원하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코드가 차이가 좀 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기본 패키지 먼저 참조를 해볼게요. 뭐 개요는 다 지난주에 정리를 했으니까. 자, 기본 데이터셋은 이제 같은 데이터를 쓸게요. 리드 엑셀 가져오고 사이클런에서 앙상블에서 백인 클래시파이어 분류 문제로 대표되긴 하지만 지금 지난 시간에 했었던 보팅도 그렇고 오늘 하는 배깅도 그렇고 분류하고 회귀하고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배깅 레그레이서라는 애가 또 있어요. 하나는 분류용, 하나는 회귀용. 자, 혹시 모를 경고 메시지는 미리 끄고 갑시다.
자, 그리고 이제 표준화를 위한 스탠다드 스케일러랑 그 다음에 데이터 쪼개기, 그리고 정확도를 위한 함수. 자, 그 ACC 스코어 같은 경우는 이제 분류 문제에서 쓰는 스코어 함수고, 그 다음에 회귀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회귀를 위한 R2 스코어 함수도 가져올게요. 자, 분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 이 백인 클래시피파이어건 백인 레그레이셔건 얘네들만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보팅했던 것처럼 얘네한테 집어 넣어줄 그 알고리즘을 또 따로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분류하고 회귀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제 만났었던 그 로지스틱하고 리니어 레그레이션 알고리즘을 가져올게요. from sk run 리니어 모델에서 로지스틱 레그레이션이랑 리니어 레그레이션을 가져올게요. 이 회귀 문제에 넣어주는 알고리즘에 대한 선택지는 뭐 크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분류 문제에 넣어주는 알고리즘은 우리가 로지스틱 말고도 뭐 KNN이라든지 뭐 디시전 트리라든지 이것저것 봤었잖아요. 그것들 중에 어떤 걸 넣어주시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럼 일단 분류 문제를 해결할 거니까 지금 우리가 분류 문제 처리할 때 메인으로 쓰고 있는 데이터셋이 있죠. G02 밑에 브리스트 캔서. 자, 여러 번 나왔던 코드니까 쭉쭉 갈게요. 네, 천천히 합시다. X는 오리진에서 드롭, 타겟을 지우시면 되고요. Y는 오리진에서 타겟만 취하시면 되고요. 자, 표준화. 예, 표준화도 그냥 사실 여기까지는 지금 지난 시간 코드랑 똑같아요. 자, 잠깐 기다릴게요.
자, 훈련 데이터, 검증 데이터 분할하고 이제 분류 모델 정의. 여기서는 아까 말했다시피 KNN이나 디트리 등 모든 분류 알고리즘 적용 가능. 그리고 이제 배깅 모델을 정의했어요. 이 알고리즘을 넣어줬다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여기서 잠깐 기다릴게요. 자, 넘어갑시다. 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제시할 파라미터는요, 그 부트스트랩 피처라고 하는 거예요. 밑에 거 두 개요. 하나의 예측기에 들어가는 샘플에 대해서 컬럼의 중복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인데, 뭐 그럼 중복해서 쓰지 말아라 라고 fails로 처리하는 게 기본 값이에요. 그리고 n 잡스, 이거는 앞에서 한번 설명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델을 만들고 clf.fit 하면서 트레인 데이터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프린트. 자, 훈련 정확도는 이 객체를 가지고 그냥 스코어 확인하시면 되는 거였고요. 근데 정확도 볼 때 훈련을 한 다음에 이걸로 보지 말고 그 검증 데이터를 활용하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측을 수행하죠.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서 예측을 수행하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코드 구조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회귀 문제로 가볼게요. 자, 회귀 문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예전에 사용했었던 그 보스턴 집값 데이터를 사용을 할게요. 자, 폴더는 204였고요. 파일 이름은 보스톤이었습니다. 자, 요 데이터에서 종속 변수는 이 MEDV라고 하는 요 필드였고요. 나머지 필드에 대한 뭐 부가적인 전처리 과정은 생략하고 그냥 바로 모델 구현으로 들어갈게요.
자, 그래도 이제 뭐 최소한의 처리는 해야죠. XY 쪼개고, 그 다음에 그 트레인이랑 테스트는 쪼개고, 이 정도는 해줘야 되니까 최소한의 전처리는 들어가죠. 자, X는 타겟 변수 이름이 MEDV라고 하는 필드였고요. Y는 그것만 이제 추려오면 되는 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훈련 데이터, 검증 데이터 분리. 자, 잠깐 기다릴게요. 액체부터 이제 정의를 해요. 자, 여기서 이제 리니어 레그레이션을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이 리니어 레그레이션을 이제 백인 객체한테 넣어줘야죠. 클래스 이름이 클래시파이어가 아니라 얘는 회계 문제니까 백인 레그레이션 여기다가 이제 알고리즘 넣어준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파라미터는 아까랑 똑같이 맞췄어요. 그러니까 회계 알고리즘을 넣어줄 때는 클래스 이름이 백인 레그레이션고 그 다음에 분류 모델을 넣어줄 때는 백인 클래시파이어고, 예,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일단 파라미터는 나머지 파라미터는 아까 앞에 거랑 전부 똑같이 맞춰놓은 걸로 시작을 합시다. 자, 훈련 검증 데이터 분리할 때 순서가 X트레인, X테스트, Y트레인, Y테스트. X끼리 받고 Y끼리 받아야 되는데 아까 그냥 코드 자동 완성되는 거를 확인 안 하고 그냥 넘어갔더니 코드 자동 완성은 X트레인, Y트레인 이렇게 제시를 해주더라고요. 자, 쉐이프 확인할 때는 그 트레인 데이터끼리 확인하고 그 다음에 검증 데이터끼리 묶어서 확인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결과 보면은 이제 스코어 값이 지금 음수가 나오는 거 봐서는 잘 나온 건 아니에요. 자, 뭐 별다른 파라미터 튜닝 없이 그냥 기본값 위주로 복사해서 붙여 넣은 거니까 뭐 여기서 그냥 코드 구성 확인한 걸로 이제 정리를 할게요. 자, 에러 없이 나오셨으면 이제 이걸 가지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 그리드 서치 CV를 적용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걸 해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는 과정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 자, 배깅 두 번째 예제인데요. 지난주에 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살펴봤었던 그 분류 알고리즘들을 이제 반복문 안에서 전부 다 배깅에다 한 번씩 넣은 후에 이제 성능을 비교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앞 예제에서 패키지들이 몇 가지 추가되는 것들만 체크할게요. 배깅 클래시피파이어 뒤에 그 레그레이션은 없앴고요. 스코어 쪽에서도 알트 스코어는 없앴고, 그 다음에 사용할 알고리즘들만 밑에다 따로 모아놨어요. 자, 이 부분은 지난주에 마지막 코드 그 부분 그냥 가져온 거니까 똑같이 적용하시면 될 거예요. 데이터 가져오고 그 다음에 독립변수, 종속변수 분류하고 그리고 표준화하는 것까지는 그 바로 직전 예제 코드 그대로 복사해 오세요. 자, 분류 문제 한다. 데이터 가져오기, 그 다음에 독립 종속변수 분리, 그리고 데이터 표준화까지. 그리고 지금 화면 공간이 부족한데 요 뒤에 그 표준화까지도 그대로 가져오시면 돼요. 자, 훈련 데이터, 검증 데이터 분할하는 코드고요. 이 정도 이제 금방 오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제시했었던 싱글 ml이라는 함수예요. 지난주에 썼던 보팅2 파일에 보시면 정의되어 있는 함수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이 코드는 바로 앞교시 때 썼던 코드 재사용한 거니까 복사해 오시면 되고, 이거는 지난주 마지막 예제에서 카피해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분류 모델들을 쭉 나열을 할게요. 자, 사용하고자 하는 분류 모델 리스트들 쭉 나열을 했습니다. 잠깐 기다릴게요. 자, 분류 모델 리스트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파라미터들은 이제 기본 파라미터들을 조금 각 필요로 하는 애들이니까 사실 여기 부분이 약간 딕셔너리 형태로 구조가 좀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얘네들을 다 돌리면은 지금 그 파라미터가 딕셔너리 구조로 좀 파라미터를 맞춰줘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속도도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전체 리스트는 최종적으로 돌려보기로 하고, 일단은 로지스틱 하나만 리스트에 담을게요. 그래야 반복 속도가 좀 빨리 들 테니까. 밑에 있는 함수, 밑에 있는 요 반복문 로직부터 좀 마무리하고 지나가도록 합시다. 리스트를 일단 로지스틱 레그레이션으로 바꾸고요. 자, 배깅 모델 구현할 건데 저번에도 얘기했었지만 그 서포트 벡터 머신 쓸 때는 그 X 값이 데이터 프레임 형태가 아니면은 경고가 되게 지저분하게 많이 떠갖고 일단 굳이 한번 데이터 프레임으로 묶어준 거였고요. 이제 싱글 ml 함수한테 배깅 클래시파이어를 돌려라 라고 하면서 이 기본 모델을 요 ml이라고 하는 게 아까 위에서 준비해 놨었던 알고리즘 리스트에 대한 원소잖아요. 그러니까 이 ml 자체를 콜백 함수처럼 쓴 거예요, 객체를.
그러면은 이 ML 리스트 갖고 반복 돌리면은, 자, 잠깐. ML 리스트가 요거면 ML은 요 클래스 이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클래스 이름 갖다가 뒤에다 괄호만 붙여주면 객체가 생기는 거죠. 자, 함수 파라미터들 맞춰줬고요. 이 싱글 ML에서 세팅되지 않은, 정의되지 않은 나머지 파라미터들은 그 KARGIS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 백인 클래시피파이어 만들 때 일괄적으로 전달된다라고 했었어요. 자, 일단 여기서 잠깐 기다릴게요. 함수, 지금 틀었어요. 함수 호출이 완료되면은 이제 파라미터에 대한 수정이 필요 없는 로지스틱 레그레이션이랑 디시전 트리 요거 두 가지를 리스트에 걸고요. 그 다음에 백인 모델을 함수를 돌려볼게요. 자, 그럼 뒤에 이제 스코어 나온 것들 받아서 데이터 프레임으로까지 만들면은 이제 스코어 비교가 되는데 별 차이 없네요. 자, 그럼 일단은 여기서 그 결과물을 만들어 놓고 이제 파라미터 고쳐져야 되는 부분을 보완하면 되는 거니까, 자, 결과 데이터 프레임을 멜트 함수를 써서 재구조화를 할게요. 이제 알고리즘 이름하고 트레인 스코어, 테스트 스코어 이걸로 이제 그래프 그릴 때 휴 함수 걸 거니까 이제 멜트 함수로 재배치를 했고요. 네임 필드 기준으로 트레인 스코어랑 테스트 스코어를 재배치해라 라고 하면서 값에 대한 필드 이름은 타입, 그 다음에 이 필드에 대한 이름은 타입으로 설정해주고 값에 대한 필드는 스코어라고 설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시각화를 해서 알고리즘별로 비교를 좀 용이하게 해놨던 거였죠. 자, 최종 봉인 해제예요. 아까 리스트에 주석 막아놨던 거 이렇게 주석 푸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인 모델을 돌릴 건데 여기서 그 맥스 샘플스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주석으로 막으셔야 돼요. 이 파라미터 기본값이 1이거든요. 근데 명시적으로 주면은 이 파라미터가 지금 이 함수 구조에서 KNN하고 SVN 쪽으로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라미터를 굳이 명시하지 않는 거랑 명시적으로 1로 하는 거랑 지금 API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이 파라미터를 명시하면은 KNN하고 SVM이 제대로 동작을 안 하고 에러가 나요. 일단 요거만 주석으로 막으시고 실행하시면은 이제 전체 스코어를 다시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머지 코드 쭉 실행하면은 알고리즘별로 이제 어떤 게 제일 배깅으로 결과가 잘 뜨는지 비교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지금 테스트 스코어 기준으로 봐서 가장 정확도가 잘 나오는 거는 KNN으로 지금 볼 수 있겠네요. 자, 1번 파일하고 2번 파일 배포해서 잠깐 정리하시도록 할게요.
오전 마지막 코드는 그냥 전체 과정만 리뷰하겠습니다. 자, 이번 예제를 통해서 검증 정확도가 가장 높은 알고리즘이 그 KNN이었어요. 이 KNN에 대해서 좀 더 그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여기 보면은 정확도가 그 0.98이 좀 안 되거든요. 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그리드 서치 CV를 적용을 해서 좀 더 나은 파라미터를 찾아볼게요. 엑셀하고 데이터 프레임 가져왔고 백인 클래시파이어 그리고 그리드 서치 CV 그 다음에 표준화 쪼개기 그 다음에 검증 함수 그리고 알고리즘은 K 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그냥 쭉 갈게요. 어차피 앞에 코드 계속 재사용하는 거예요. 자, 오리진 데이터 가져왔고요. 데이터 전처리 XY 분리했고 표준화 걸었어요. 여기까지 이제 다시 말할 필요 없겠죠. 데이터 분할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인 모델을 구현을 하는데 그리드 서치 CV는 일단은 알고리즘을 하나 객체를 만들어서 주고 그 다음에 내가 테스트하고 싶은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딕셔너리 형태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API에 따라가면은 내가 사실 쓰고 싶은 알고리즘도 이렇게 걸어서 여기에 리스트 형태로 KNN 객체건 아니면은 뭐 SVC 객체건 뭐 디시전 디트리 객체건 로지스틱 회계건 다 걸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한 이유가 정말 오래 걸려요. 여기다가 내가 그 그리드 서치 CV로 최적의 알고리즘도 같이 찾겠다라고 하면은 그 텐서플로우만큼의 속도가 걸려요. 그래서 일부러 각각 알고리즘을 따로 비교하는 함수를 일부러 만들어서 쓴 거예요. 나는 한번 해봐야지 하시겠으면 제가 말리진 않을게요. 정신건강에 그렇게 좋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그 각각의 알고리즘의 개별 성능을 비교해서 하나의 알고리즘을 선정하고 들어온 거고요. 나머지 파라미터들은 이제 세팅 가능한 파라미터들 약간 그 속도 오래 걸리지 않는 선에서 값을 그냥 바꿔본 겁니다. 시작하고 처음부터 다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드 서치 CV한테 객체 만들고 학습시키고 최적의 파라미터 출력하고 그 다음에 각각 파라미터 스코어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점수가 높은 것으로 정렬해서 출력하게 했어요. 자, 지금 위에 동작 중이에요. 데이터 이제 가져왔고 지금 모델 구현 부분 파라미터 들어왔죠. 부트스트랩 트루, 부트스트랩 피처스 트루, 그 다음에 50. 이게 가장 최적이래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이렇게 최적의 파라미터가 선정되면은 처음에 그리드 서치 CV 소개할 때는 요거 적용해서 객체를 하나 다시 만드세요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여기 안에 내장되어 있는 숨겨진 값들 사용하면은 굳이 그럴 필요 없다 그랬죠. 그래서 최적의 정확도, 베스트 스코어 언더바. 원래 파이썬에서 언더바가 앞뒤로 붙는 그 프로퍼티들은 은닉시키려고 하는 특성들이에요. 그래서 원래 원작자 의도는 언더바가 붙은 거는 쓰지 마세요라고 한 건데 그냥 억지로 꺼내서 쓰는 거예요. 별 문제 없어서. 자, 그 다음에 최적의 파라미터를 갖는 객체. 그리고 최적의 객체로 이제 검증 데이터 예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류 정확도가 이제 97%까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만약에 K 네이버 클래시파이어에 대한 파라미터도 내가 설정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거 자체를 또 그리드 서치 CV로 한 번 더 돌려야 될 거예요. 여기에 그 n 네이버스라는 파라미터를 또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자, 이렇게 이제 그 반복문을 겸해서 파라미터 찾는 기능들을 활용하면은
우리가 크게 수고하지 않더라도 이제 얘가 이제 최저 파라미터를 찾아주는 과정을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핵심은 요거예요. 그 그리드 서치 CV 만드는 거. 지난주에 썼던 보팅 같은 경우는 여기 알고리즘 자체가 한꺼번에 여러 개가 들어가니까 이 파라미터 세팅하는 게 약간 특이사항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 백인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을 하나만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파라미터에 대한 어떤 그 특이사항은 없는데, 다만 여기에 들어갈 파라미터는 한 번에 설정 못한다. 그러니까 얘는 개별적으로 한번 돌리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 예제에서 알고리즘끼리 비교를 해서 K-네이버스가 가장 그 테스트 스코어가 높다라고 확인을 했는데, 그럼 여기서 이 K-네이버스에 들어갈 파라미터가 어떤 게 최적인지를 알고 싶으면은 얘를 가지고 그리드 서치 집을 한번 더 돌려야 된다고요. 그렇게 나온 값을 여기다 세팅한 상태로 배깅한테 그리드 서치 집을 적용하는 거죠. 요약을 해보면은, 자, 싱글 ML 함수를 써서 가장 높은 스코어를 보여준 알고리즘을 찾아요. 여기서 발견된 알고리즘이 지금 우리는 KNN이었죠. 그러면 다시 KNN에 대하여 그리드 서치 CV를 적용하여 최적 파라미터를 찾아요. 그럼 이제 그 최적 파라미터를 설정한 상태에서 배깅에 대하여 다시 그리드 서치 CV를 적용하면 되는데, 이때 이 배깅에 세팅되는 이 파라미터 얘는 2번 단계에서 도출한 파라미터를 적용하시면 돼요. 이 과정이면은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이제 최적의 그 학습 모델에 접근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 프로그램적으로는 굉장히 당연한 접근인 건데, 그 약간 아카데믹하게 얘기하면은 적하면 단어가 표현 안 된대요. 되게 무식한 거예요, 이거. 할 수 있는 거를 일일이 다 때려보는 거니까. 근데 이거 하려고 컴퓨터를 쓰는 거죠. 그리고 그리드 서치 CV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사이클 런에서 제공을 해주는 기능인데, 싱글 ML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따로 만들어서 그 전 단계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요 과정이면은 이제 부스팅 같은 경우는 요게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직 제가 지금 예제를 준비하는 중인데, 왜냐면 부스팅 같은 경우는 라이브러리가 사이클런의 범주에 들지 않기 때문에 기능이 호환이 기본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사이클런이 제공하는 알고리즘이라면은 요 범주 안에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요거 파일 배포할게요. 자, 3번 실습 파일 지금 올려드렸으니까요. 요거까지 해서 이제 오전에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후에 그 다른 데이터셋으로 예제 한번 더 해보고 마무리할게요. 요번 주부터는 이제 프로젝트 시간 1시간 더 늘어나는 거 아시죠?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습 정리되는 대로 식사 다녀오시면 되고, 혹시 일찍 다녀오실 분들은 그래도 한 12시 5분 내외 정도까지는 그래도 자리 좀 지켜주세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후에는 미션을 드릴게요.
일단 파일 하나 올렸고요. 같은 파일에 대한 PDF로 올렸어요. 일단 뭐냐면은 그냥 쭉 진행하시면 제 생각에는 한 20분 남짓이면 완성될 거로 생각하거든요. 이제 분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셋 중에 또 우리가 봤었던 게 와인 데이터셋 분류인데요. 오전에 썼던 수업 절차에 따라서 일단 단계 다 나눠놨고요. 아래쪽에 제가 출력 결과는 다 놨어요. 코드만 비워놨어요. 근데 이거를 또 테스트하면 이제 결과가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를 혹시 날아갈까봐 그 PDF 파일도 따로 하나 변환을 해서 같이 전달을 해드렸고요. 이제 오전에 썼던 수업 코드를 첨부하셔서 요 절차대로 따라서 진행하시고 이제 최종 완성 모델을 구현하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정확도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일단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요, 훈련 데이터는 100%까지 끌어올렸고요. 그 다음에 검증 데이터는 98%까지는 끌어올렸어요. 이런 가장 비슷한 결과가 나오게끔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으시면 돼요. 자, 1시 35분에 그 완성 코드 리뷰하고 오늘 마무리할 겁니다. 자, 문제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 패키지 참조부터 진행할게요. 자, 불필요한 경고 메시지 없애는 거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시각화가 들어가니까 이제 시각화 패키지 가져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에서 필요했던 패키지들은 데이터 가져와야 되니까 엑셀,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그 스코어들 데이터 재배치해서 시각화해야 되니까 멜트, 백인 클래스피파이어, 표준화 클래스, 데이터 쪼개는 거, 그 다음에 그 그리드 서치 CV를 적용하려면은 이제 K폴드 관련된 함수들도 필요했었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정확도 체크한 함수, 그리고 우리가 공부했었던 분류 알고리즘 전부 다 가져왔습니다. 지금 그 주어지는 이 와인 데이터셋에 좀 강세를 보이는 알고리즘이 뭔지 확인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단계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셋 주소는 제가 여기 위에 표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저 데이터 가져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종속 변수의 그 변수 이름 클래스입니다 라고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클래스라는 변수를 기준으로 데이터 쪼개시면 되겠죠. 자, 데이터를 쪼갰으면은 이제 그 독립 변수를 스탠다드 스케일러 써서 데이터 표준화하시면 되고요. 이 y 값의 종류는 뭐 굳이 출력을 안 시켜봤는데 0, 1, 2 세 가지 종류로 나눠져요. 굳이 안 해봤던 이유가 이게 문제에 제시를 했거든요. y는 세 가지 종류 성분이라고요. 그러니까 y에 대한 값이 세 가지 종류다라는 거는 뭐 안 해봐도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훈련 데이터랑 검증 데이터 분리하는 거. 여기까지 절차는 아마 어떤 모델을 쓰시건 간에 맨날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코드는 좀 반복적인 작업을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하시면은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알고리즘이 이 데이터셋의 강세를 보이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싱글ML, 우리가 만든 함수로 한번 테스트를 먼저 해보십시오 라고 했었죠. 그래서 함수는 실습했던 코드 그대로 복사해서 갖고 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적합한 알고리즘을 찾아보자 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ML 리스트라고 해서 알고리즘 목록을 리스트로 정의했고, 스코어를 모아놓기 위한 배열, 그리고 서포트 벡터 머신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까지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파라미터들 아까 예제랑 동일한데, 아까 그 오전에 이 부분이 조금 확인이 덜 돼 있었잖아요. 레퍼런스를 다시 봤더니 이게 정수하고 실수일 때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얘가 이렇게 정수가 들어가면은 정수인 경우 최대 샘플의 수예요. 그리고 실수인 경우는 비율을 나타낸대요. 그러니까 1이면은 최대 샘플을 진짜 꼴랑 한 개만 가져가는 거고 1.0이라고 하면은 최대 샘플을 100%를 다 쓰는 거고요. 저 아직까지도 개인적으로 이게 납득이 잘 안 돼요. 파라미터를 왜 나눠놓지 않고 데이터 타입에 따라 이렇게 용도를 구별했는지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아직도 납득이 잘 안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아까 에러가 났던 이유가 여기를 1로 설정하면은 이 KNN 같은 경우는 최대 샘플 수가 그 근접한 이웃수보다는 같거나 커야 되거든요. 근데 근접한 이웃수보다 최대 샘플 수가 작아져 버리니까 거기서 이제 충돌이 나는 거예요. 자, 그 밖에 이제 이 함수가 반복문 돌면서 스코어들을 수집해서 가져오겠죠. 아무래도 반복문으로 전체 알고리즘을 다 돌리는 거다 보니까 시간이 다소 걸리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점수들을 쭉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럼 이제 요 이후에 결과표 재배치하고 알고리즘별 성능 비교 시각화는 오전 코드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사실 요 표만 봐도 되는데 굳이 요거를 시각화까지 하는 이유는 이 처리 과정을 만약에 여러분들 그 보고서 같은 거 어떤 근거 자료로 넣으실 때는 요 시각화 자료를 같이 첨부하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로지스틱 레그레이션하고 SVC가 이 데이터에 대해서 강세인 걸로 나왔고요. 그러면은 요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정해야 되는데 로지스틱 레그레이션은 아까 해봤으니까 이번에 SVC로 갈게요. 근데 이제 SVC를 적용할 때도 여러 가지 이제 배깅에 들어갈 조건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리드 서치 CV 적용해서 배깅 파라미터도 찾아야겠죠. 그래서 배깅 모델을 먼저 만들고요. 그 다음에 확인하고자 하는 이제 파라미터들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10, 30, 50 단위로 한번 줘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리드 서치 CV 적용하고 학습시킨 다음에 파라미터 출력하고 이제 스코어를 한번 표로 확인해 보자고요. 어디 괄호가 안 닫혔는데? 아, 여기 괄호가 하나 안 닫혔네요. 자,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그 fails 2로 그 다음에 30일 때 테스트 스코어는 100%까지 나왔어요. 예전에 이 학습 데이터를 처음 했을 때 비교하면은 진짜 엄청난 발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테스트 최종 정확도 100%인 거 확인했고요. 그럼 이제 요 조건을 갖는 학습 모델을 써서 실제 예측 데이터를 만들어 보고 예측 데이터에 대한 분류 정확도까지 확인해 보면은 머신러닝이 예측할 수 있는 최대 정확도는 98%로 나왔습니다. 이 예제 우리가 처음 했을 때 아마 80%가 안 넘었을 거예요.
자, 완성 파일은 단톡방에 올릴게요. 여러 번 이야기했었지만 이제 제가 추구하는 형태는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 이제 맞게 준비를 하셔야겠지만 이제 잘 그 다듬어진 데이터가 주어진다라고 했을 때 하나의 코드 템플릿에서 일부만 수정하는 것만으로 그냥 데이터만 바꿔치기 해서 바로 학습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거의 완성도 높은 코드 템플릿 제시가 이제 제일 큰 목표예요. 그래서 아마 이 파일이 하나의 그 좋은 샘플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올려드린 파일 각자 그 실습하시던 거랑 비교해서 보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은 요거까지입니다. 남은 시간은 그 조별 활동 진행하시면 되고요. 내일은 랜덤 포레스트 진행할게요.